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열심히 파헤쳐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저희 바뀐 거 괜찮나요? 예, 양재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로 이전을 해서 첫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커피숍 안에 같이 있어서 굉장히 여건이 쾌적해진 것 같고. 아, 쾌적한 거 맞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가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밀폐된 공간이었었잖아요.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바깥에 도로까지 훤히 다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갇혀있는 기분도 좀 덜 들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아, 밖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되잖아요. 아,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구경하는 걸로. 그리고 버스가 엄청나게 다녀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외곽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가는 이제 경기 버스들도 많이 다 지나다니고 또 서울 시내 버스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하. 예, 교통의 요지잖아요. 양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차량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쾌적한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죠. 예. 또 비가 오면은 비가 보일 거고. 그러니까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바깥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 올 때 방송하면 아주 로맨틱할 것 같아요. 예, 또 애청자분들께서 플랜카드 들고 밖에 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에요. 이거 경불진 그만둬라. 이런 분들 시위대가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플랜카드 아니면 도끼. 예. 도끼가 오신다는 거죠? 도끼를 들고 있으면 저희가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장근 장치를 좋은 걸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아무튼 인 컨설턴트님은 거리가 가까워지신 거죠? 예, 저는 지하철 3호선 종점인 오금역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하철 한 번에 타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또 근처에서 제가 그 행동하는 반경이 다 강남 인근이라 이동하는 데는 훨씬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유독 오금이 저린 분들이 많이 산다는. 예, 그렇죠. 화남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성남. 아재 개그 배틀 하시나 봐요. 이제 시즌 2니까 또 산뜻하게 그렇죠. 아재 개그로 출발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인컨설턴트님은 거리도 가까워지신 관계로 이제 시즌 2에도 노예 계약, 종속 계약 하시는 걸로. 저는 아마 그 내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예. KBS나 MBC에서 부르셔도 저희 방송은 계속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죠. 불러주는 일이 없어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보고 있고요. JTBC에서 부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즌2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저번 주에 이제 폐업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최근의 동향 그리고 트렌드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예. 제가 공교롭게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그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요? 큰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었어요. 그 안빠들이 서로의 체력을 자랑하는. 예, 그래서 어디 이제 공원에서 모여서 개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시간을 보냈었었는데요. 예. 그거를 끝나고 또 마침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까지 이동을 하게 됐어요. 엄청 바쁘셨겠네요. 예, 약간 좀 그런 행사들이 모여 있었던 날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아무래도 애기 아빠들, 엄마들이 다 모인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키즈존이 형성이 되면서 이제 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반대로 노키즈존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키즈존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때문에 이제 최근에 백화점 혹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집중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유실을 비롯해서 휴게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유식 판매를 하는 카페들까지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고향 스타필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요 5만 원만 구매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들고 가면 캐리커처를 그냥 공짜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노키즈존이 형성이 됨에 따라 그들이 갈 곳을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발걸음을 모을 수 있게끔 어허. 예,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전통 시장이 있었어요. 예예. 그냥 이제 한 길을 이렇게 쭉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서 저는 시장 초입에 있는 방방이에 내려놓고. 그때도 방방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예. 어허. 넌 이걸 타고 있어라. 엄마는 이제 빨리 장 보고 올게. 예.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거기서 방방이 타고 있는 거죠. 어허. 그럼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장 보고 오시고. 사실은 그게 지금의 그 이러한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그 모티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도 휴식을 또 가져야 되고. 아하. 그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접목이 되면서 그 뭐 과거에 물론 키즈 카페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로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가 돌고 돈다고 저 어릴 때는 트럭에 말 있죠 왜? 그렇죠. 예.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리는 예. 그게 한 4대 5대 정도 맞습니다. 있으면은 네네. 그걸 또 이제 돈을 내고 타는 그런 그렇죠. 게 있었는데 예.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들어와서 부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또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 카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주인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술집, 그런 술집도 있어요? 예, 그런 술집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야. 그러면 걔도 한 잔 주는 건가요? 그건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예, 물론 걔도 성인이어야겠죠.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개도 술을 먹으면 취하나요? 그건 제가 안 먹여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를 예전에 몇 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먹여본 거예요? 개나 고양이 뭐 예. 사료에 술을 산다든지 그러면 애들이 잘 못 써 있어. 취한 거예요? 예. 취한 게 확실하죠. 그렇죠. 예,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아무튼 업종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예, 그래서 또 어차피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유대감이 끈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좀 긁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많은가 본지 얼마 전에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렇죠. 예. 거기 보니까요. 러시아 여성들이 어딜 가냐면 너구리 카페를 가더라고요. 예, 그 라쿤 카페. 네, 라쿤 카페. 예, 홍대에 있는 라쿤 카페를 방문을 했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원이라는 업종이 예. 사실은 좀 동물에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사실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맞다라고들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것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체험을 하는 것까지 이제 약간 발전이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동물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런 동물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얼만큼 잘 되느냐가 그렇죠. 예, 그게 선순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이제 고객들이 뭐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방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라면은 그만큼 동물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오실 거고. 예. 근데 손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아하. 활동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일 거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테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 특별한 업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앞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키즈존 같은 경우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가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만 애들이 가고 싶어서 먼저 애들이 엄마 손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어른들이 휴식 공간은 너무 좋고 애들 놀이터가 그냥 껴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저기 가자 하면 애는 가기 싫죠. 맞아요. 예. 근데 어른들은 이제 편하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객 전도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최근에 프랜차이즈들에서도 뭐 이러한 업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을 잘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개인적인 창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주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래요. 예.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작.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아니 그리고 요즘 창업 시장에 새로운 동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혼술 혼밥. 그렇죠. 예, 그 가족 단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예. 혼술 혼밥에 대한 니즈는 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 한 몇 달 전에 이제 한 70번째 생일이셨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자리를 가질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친척분들 그리고 아버님의 친척분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사돈까지 다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었었는데 혹시 되게 소화가 안 되지 않았나요? 어차피 뭐 아는 사람들끼리 앉았기 때문에 뭐 밥은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다 모아도 한 뭐 40명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그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뭐 아니면 아직 뭐 이제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거에는 하나의 가족이 한 그 정도 규모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양가의 친인척들을 다 모아도 이제는 한 40명. 어허.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족도를 그리면은 뭐 이게 고모고 이게 이모고 이게 삼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삼촌과 자기 고모 자기 이모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는 고모는 없어요. 그렇죠. 예, 너무 단일 가족화되고 있다 보니까 누구에게는 이모가 없고 그냥 나의 이모는 우리 엄마 친구, 나의 삼촌은 아빠 친구. 그냥 그러한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는 수요도 점점 작아지는 거죠. 많이 예전에는 뭐 설렁탕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잔뜩 끓여놓고 한 그릇씩 퍼줘도 한 2끼 정도면 해결이 됐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만약에 사골 한번 끓이면은 한 달 내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자들이 부인이 사골 끓이면 무서워한다면서요. 그렇죠. 멀리 간다고. 예. 혹은 카레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예, 약간 굉장히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음식. 예, 공포스러운 음식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음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음식을 하려다 보니까 비싸요. 맞아요. 예, 음식을 조금씩 사서 하면은 재료들을 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 먹는 게 더 싼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긁어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반찬 가게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반찬 가게 하면 동네에서 조금 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도 프랜차이즈 비슷한 게 생겼어요. 예, 반찬 가게도 지금 뭐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개가 있고 규모도 꽤 뭐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반찬 가게를 굳이 프랜차이즈로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찬 가게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원팩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아서 팔기만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들지 않고. 그렇죠. 혹은 뭐 데우기만 한다던가.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할 게 거의 없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판매업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없으신 분도 가능하죠.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죠. 대신에 솜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직접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도
그 조그만한 한 5평, 7평 정도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들어와도 망했어요. 예. 그 뭐 분식집도 들어왔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가고 뭐 몇 군데 이게 업종이 들어와서 했다가 결국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반찬 가게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반찬 가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예. 또 저희 이제 동네 자체의 반찬 가게가 좀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아. 그래서 그 약간 그 아주머니들끼리의 커뮤니티도 반찬 가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주고받고, 아하. 약간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얼추 비슷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찬 가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그런 그 모임의 아지트처럼 뭐 테이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니 카페에서 모일 줄 알았더니 반찬 가게에서 모이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송파, 예. 송파맘 그런 뭐 카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맘 무슨 맘? 송파맘은 꽤 유명한 카페 아닌가요? 송파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반찬 가게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막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역에 친밀한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반찬 가게다 보니까 예. 조금 이렇게 그 대화하시는 거 좀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그런 걸 지금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반찬 가게도 뭐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업종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반찬과 개인이 하는 반찬 가게가 예. 있을 때 맛은 아무래도 개인이 정말 잘 하신다면 개인 가게가 나을 것 같고, 또 가격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해서 그렇죠.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쌀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췄지만 결국에 이제 마진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어떤 거는 조금 더 싸고 어떤 건 좀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맛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균등하게 돼 있겠죠. 예. 근데 직접 만들어주는 가게 같은 경우는 좀 맞춤형 반찬이 제작이 가능하죠. 좀 덜 짜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하다는 예, 얘기죠. 그리고 메뉴에 대한 그러한 그 주문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물론 이제 프랜차이즈도 이런 건 가능합니다. 사전에 주문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통해서 가능한데 예. 뭐 저 오늘 저녁에 뭐 우리 애가 뭐 소세지가 먹고 싶다는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는 약간 좀 그 유연성을 갖고 있겠죠. 아무래도 개인적인 반찬 가게가. 근데 왜 개인으로 반찬 가게를 하지 않으신 거냐? 그거는 주방 시설에 대한 그런 뭐 어떻게 내가 갖춰야 할지. 내 집에서는 반찬을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판매를 위한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주방 도구를 갖춰야 되고 이거를 어떻게 시설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서 물어볼 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반찬 가게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반찬 가게 창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면은 프랜차이즈가 또 마찬가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확인을 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겠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 내 프랜차이즈 안 하고 그냥 개인으로 할 걸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뭐 또 너무 편하니까 또 이렇게 잘 해주고 뭐 이런 또 만족도가 높으셔서 계속해서 프랜차이즈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내용은 뭐가 됐던 간에 반찬 가게는 반찬이 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업종에서 경쟁이 심화되다 보면은 브랜드 입장에서는 조금씩 다른 거를 뭔가 내세우기 위해서 저희 반찬 가게는 뭐 카페형의 인테리어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카페를 기대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근데 같아요. 벌써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예. 뭐 저희는 뭐 카페 형식의 깔끔한 인테리어와 뭐 그래서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될 때는 뭐가 중요한 건지에 대한 내용만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직접 솜씨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개인이 그냥 반찬 가게 하실 수 있어요. 예,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변에 반찬 가게 몇 군데만 돌아보셔도 대충 이렇게 아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매장을 차릴 때 시설 투자 뭐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야 되고 뭐 주방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쪽 전문가를 데리고 어차피 누군가에게 공사를 맡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방 시설을 맡기실 분을 모시고 반찬 가게를 한번 갔다 오시면은 그분들은 한번 딱 보면 바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개인 상호를 차리시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반찬 가게가 아주 유망한 게 제가 이번에 추석 대목 때 보니까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전 그리고 동그랑땡 예. 그리고 이렇게 이쑤시개 쏙 산적. 산적 그런 거를 보통은 집에서 하게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전에 만들잖아요. 예. 그러면 당일에 차례 지내고 나서 먹으면 맛이 없어. 예, 예. 근데 시장에서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사면 부지런한 분들은 뭐 당일에 공수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그 전날 오후에 사다가 먹으니까 이게 맛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뭐 계절적인 변화를 되게 잘 탈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예, 제철 음식이라는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만들고 또 그런 음식에 대한 장점 같은 거를 알릴 수 있는 POP라든지 안내문들이 동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하. 예, 주부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구매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등푸른 생선에는 뭐 DHA가 많아서 뭐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고 뭐 이러한 굉장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한 안내 문구 같은 것들이 살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러한 그 미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제철 음식 또 뭐 이제 가을이 되고 있으니까 가을에는 또 뭐 이게 뭐 유명해서 뭐 이렇게 또 막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또 추우니까 뭐 보신을 위해서 이런 것들 뭐 국이라든지 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찬 가게에서 다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소비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사실 그 주부분들께서 항상 고민하시는 게 오늘 저녁에 뭘 먹지 뭘 해 먹지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 없이 반찬 가게에 가면 그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더 많이 선호하시고 좀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 좀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단골로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자취 커리어가 12년이거든요. 예. 12년이면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자취할 때는 3분 카레 아,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마트에서 총각김치나 이런 거 김치 같은 거 조금 사서 먹는 정도였단 말이죠. 예. 냉장고도 어디 저기 중고시장에서 하나 사가지고 네. 김치만 넣어놓는 그런 예, 예. 냉장고. 요즘 혼밥 쪽, 혼술 쪽은 그렇게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 먹을 정도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반찬 가게의 반찬이 쌉니다. 그러니까요. 예, 저렴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직접 사서 반찬을 하는 것보다 싼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전 같은 경우 내가 진짜 막 전을 정말 많이 해서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친척분들 다 같이 모여서 먹기도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딱 한 접시 정도 내가 전을 하려고 한다면은 집에 부침가루도 없어요. 뭐 튀김가루도 없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다 사야 되죠. 아무리 소용량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 소용량 대용량보다 단가 단위로 보면은 가격이 높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반찬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하시는 게 당연히 싸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이미 집에 구비가 돼 있으니까 딱 그 재료들만 구매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직접 하시는 게 당연히 싸고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찬 가격이 더 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할 수가 어차피 그렇게 하는 게 계속 싸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많이 구비를 하시는 거지 뭔가 혼밥 쪽들의 그러한 라이프 퀄리티가 높아져서 그렇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분들의 라이프 퀄리티가 올라가게 되게끔 한 계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트나 뭐 유통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RTE 상품들 예,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맛도 있고 메뉴도 다양하고 다양한 상품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본인들의 약간 좀 그 퀄리티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전에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성된 그러니까 식사와 끼니를 때운다의 차이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냥 내가 배고플 때 그냥 간단하게 밥에 물 말아 먹어가지고 김치를 먹고 치우는 거는 내가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끼니를 때우는 거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요리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상을 차려서 먹는 거는 식사를 한다는 행위이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죠. 그렇게 예를 한번 들어주셨었는데 딱 그게 예,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 남자들은 특히 귀찮아서라도 차려 먹고 이런 거를 잘 안 하게 되는데 예. 집 앞에 있는 설렁탕 집에서 한 그릇을 먹으면 한 7,000원, 8,000원 그렇죠. 정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요 한 끼 기준 그리고 반찬을 사서 쌀을 씻어서 자기가 집에서 혼자 먹을 때 요 비용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은 반찬을 사서 직접 해 먹는 게 어느 정도 더 저렴하게 나오나요? 심지어 이제 그 밥도 팔아요. 그렇죠. 반찬 가게에서는 이제 뭐 잡곡밥도 판매를 하고 흰쌀밥도 판매를 하고 그거는
햇반보다는 쌉니다. 오. 예, 햇반이 보통 이제 한 개 단위로 구매하면은 농심에서 나온 햇반보다 오뚜기에서 나온 오뚜기밥이 더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뚜기밥 같은 경우가 보통 개당 한 1,300원 정도 해요. 양이 작죠. 근데 보통 이제 반찬 가게에서 밥을 구매하면은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되지만 그보다 일단 양이 많고요. 그리고 뭐 물론 반찬 가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찌개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 4개 10,000원 정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설렁탕 밖에서 7,000원 주고 사 먹는 것보다 그렇게 구매해서 먹는 게 훨씬 싸죠. 왜냐면 그게 한 끼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보통 그 정도 반찬 구매하시면은 2끼에서 3끼까지도 가능하시거든요. 예. 예,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단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영양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그렇죠. 거죠. 예, 좀 예. 다양한 반찬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밖에서 먹을 때는 좀 육류 위주의 약간 기름진 식당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 혼밥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그러한 바램이 뭐냐면 집밥 같은 밥 먹고 싶다 약간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약간 그런 반찬들로 하여금 좀 해소가 되는 것들이 아닌가. 또 이제 반찬 가게 아주머니랑 좀 친하면은 왠지 또 우리 이모가 차려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이미지적인 그런 좀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끔 덤도 주시고요.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저희 애청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어느 날 반찬이 색다른 게 올라왔어요. 그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야 요즘 요리 배우나 보다 이렇게 막 과하게 칭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딱 한다는 말이 이거 반찬 가게에서 사온 건데? 아, 그렇죠. 예. 예, 주의하셔야 돼요. 예, 남편분들께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갑자기 이상한 반찬이 올라왔었을 때 과하게 칭찬했다가는 이거 저처럼 예. 예, 망신 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죠. 반찬 가게 뭐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들 생각해 보셨던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을 보면은 특히 주부분들께서 그냥 반찬 가게는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해보세요. 근데 그렇죠.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팩 시스템으로 그런 프랜차이즈도 구축이 잘 돼 있고요. 혹은 개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크게 뭐 문턱이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손맛이 정말 좋으신 분들에 한해서 예, 선택이 가능하신 거니까 그런 것까지 잘 고민을 하셔서 또 반찬 가게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막 뭐 이런 뭐 유흥상권, 뭐 대표, 뭐 서울의 대표 상권, 뭐 이런 데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파트 단지나 그냥 주거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있는 그냥 동네에 정말 상권으로 조그만한 자리로 이렇게 찾으시면은 부동산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봤을 때 뭐 권리금 아예 안 주고 들어가실 수 있는 자리에 훨씬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아하. 그리고 한 10평 정도 내외된다라고 한다면 보증금 뭐 3천만 원 이내에서 임대료도 한 100만 원 이내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시설 투자도 제가 봤을 때 10평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은 주방 다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내외로도 하실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총합으로 봤을 때 뭐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도 창업이 가능하실 수 있는 거니까 예, 소자본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굉장히 큰 좀 방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이 반찬 가게를 창업을 꿈꾸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경쟁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요즘 보니까 한국 야쿠르트 예. 여기서도 반찬, 국 이런 거를 그 야쿠르트 아줌마들 전용 예, 카트 예. 있잖아요. 예. 그걸로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도 그렇죠. 하고 서브 있죠. 브랜드 중에 예. 그렇게 반찬이나 국을 집 앞까지 예. 그것도 새벽 예, 배민프레시. 시간에 그런 브랜드도 있는데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 구매를 하는 방법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고를 수 있는 반찬 가게와 예. 그냥 단순히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건데 그게 결국은 인터넷 구매가 처음에 이제 뭐 인터넷 쇼핑몰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 마찬가지로 다 진통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옷 같은 거 난 안 입어본 옷 못 사는데라고 생각하셔서 무조건 이제 구매는 가서 하시던 분들께서도 한 번 정도 겪고 보면은 너무 좋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결국은 그러한 그 경쟁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장에 오게끔 해야 되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반찬 가게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연성을 갖추고 있으셔야 되고 예. 즉각적인 이런 뭐 대화를 통해서 난 좀 그때 싱겁던데 난 참기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던데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자리에서 바로 반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한 유연성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에 잘 융화가 되셔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 주변 사람들이에요. 예. 뜨내기가 아니라 100% 단골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 다 그 반찬 가게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찬 가게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수능란하셔야 돼요. 단골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처음 보는 분들도 단골로 흡수하실 수 있게 친절하게 잘 웃으시면서 접대도 잘 하시고 얘기도 잘 하시면서 반찬도 추천도 좀 잘 하고 그래서 추천을 해줘서 한번 사봤는데 맛있으면은 그분의 말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한 부분들까지 잘 하실 수 있는 분께서 하시면은 시너지 효과를 잘 받아서 굉장히 좀 잘 자리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예. 너무 단순히 내가 그냥 그런 능력 없이 반찬 가게가 요즘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프랜차이즈가 또 이렇게 원팩을 잘 해주네 해가지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오픈을 하시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경쟁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찬 가게 자체도 뭐 다른 경쟁점이 생길 수 있고요. 결국에는 그럼 경쟁력이 없어서 잘 안 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1대1 창업 상담을 해드릴 때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분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분이 어떤 거를 하는 게 어울릴지를 제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반찬 가게도 반찬 가게 사장님으로서의 모습을 내가 갖췄을 때 잘 어울릴 것인지 스스로 한번 셀프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반찬만 파는 게 아니라 정을 팔아야지 성공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마찬가지로 이제 전 같은 거 뭐 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잖아요. 뭐 덤도 좀 주면서 뭐 오늘은 동그랑땡이 되게 맛있는데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간단한 대화를 이어가면서 물건도 판매가 되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지역 커뮤니티의 어떠한 그 집합 장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발빨리 움직여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 근처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진짜 내 이웃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니까 정말 그렇죠. 생활 밀접한 그런 판매가 이루어질 거고요. 뭐 어느 동네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서 내가 그 반찬 가게로 출퇴근을 한다.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겠네요. 물론 그분이 잘 하실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저는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정말 주변 내가 내 이웃에게 판단하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재료 이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반찬 가게 보면은 뭐 친정 시골이 친정인데 거기서 직접 재배한 고추로 그렇죠. 김치를 담았다. 대기업에서 납품하는 그런 반찬들은 거의 중국산 쓰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으로 어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상품의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정이 뭐 강원도인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고구마가 뭐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고구마를 많이 보내줬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마탕 좀 한번 만들어봤는데 드셔보세요. 사실일지 아닐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한 번쯤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반찬 가게 사장님이 갖춰야 할 어떻게 보면 그 스킬인 거죠. 물론 이제 그 거짓말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은 금방 들통 나잖아요. 이렇게 그 상품에 그 캐릭터를 입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제 생생정보통을 봤더니 가지가 그렇게 몸이 좋다면서요. 그래서 가지 무침 한번 해봤어요. 이러한 스토리텔링. 이러면은 맞아 나도 봤어. 이러면서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겠네요. 이런 게 그 갖춰야 할 그 능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가게가 있으면 자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장님 있으면 그 가게 가게 되죠. 그럼요. 사실은 이제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그 총각리 야채 가게였었죠. 그래서 였었죠. 그래서 총각리 야채 가게가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게 사실은 그렇게 고객과 정말 그 고객을 진짜 잘 알아봐 줬어요. 그렇죠. 신입사원들한테 고객 이름부터 외우게 하는 그런 교육도 하고 누구 어머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매장에 딱 들어오면 인사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어서 오세요 이게 아니라 누구 어머님 오셨어요. 누구 오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알아봐 주는데. 그렇죠. 하나라도 더 사죠. 그럼 그 사람이 이거 오늘 좋은데 하나 구매해 가세요. 그럼 하나라도 더 사게 되죠. 물론 이제 그 브랜드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은 약간 이미지가 퇴색되긴 했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을 배울 건 배워야죠. 그렇죠. 충분히 이제 벤치마킹 하셔서 본인의 가게에 색깔을 입히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의 본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론이 좀 많이 길어졌네요. 아, 예. 예, 오늘의 본론이 좀 우울해서 그런 거죠. 아니요. 이제 뭐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은 다 동반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 최근에 이제 문화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이제 예측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혼밥족들, 혼술족들 그리고 욜로족들 예,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하. 예. 최근에 약간 조금 변화가 있는 것은 그 김생민의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도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 한참 밑에 있다가 갑자기 확 떴어요. 갑자기 이제 많이 이제 붐이 올라왔는데 그 사실은 합리적인 소비라는 거는 최근에는 이제 가성비라는 표현으로 작년부터 꾸준하게 사실은 창업 시장에서의 그 키워드였었죠. 아하. 예. 가성비가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한 푼이라도 쓸 때 가성비를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결국은 합리적인 소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그러한 뭐 꾸준히 이어져 온 겁니다. 결국에 보면은 가성비 그리고 뭐 혼술족, 혼밥족 그리고 욜로족도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는 한정적인데 이 재화를 통해서 얼만큼 더 즐겁게 사용을 할 것이냐. 그게 어떻게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가성비와 뭐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욜로가 절대 과소비를 권장하는 그러한 문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동반이 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경기가 조금 뭐 더 좋아질 것으로 사람들이 예상도 하고 계시고 실제 좀 바라고 있으니까 예. 그럴 때는 약간 조금 단가가 올라가는 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약간 그 단가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아, 그 어떻게든 싸게 팔려고 하는 게 창업의 화두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야, 이 싸니까 이 정도면 먹어야지. 약간 그런 게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게 조금 연장이 될 수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초 그리고 상반기 때 이제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단가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퀄리티가 조금 더 살아있는 아하. 예, 그러한 메뉴들을 판매하는 업종들이 조금 더 강세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은 내가 싼 것만 먹다가 거기서 1,000원, 2,000원을 더 주고 퀄리티 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은 예. 자연스레 소비는 약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사이클들을 봐오면 2000년 초반,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에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좀 싼 것들 위주의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뭐 3개 10,000원, 뭐 4개 10,000원, 뭐 몇 개의 10,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올라가면서 어디를 갔더니 2개 10,000원인데 음식이 굉장히 좋아요. 아하. 그러면은 약간 좀 허접한 4개 10,000원을 먹을 바에는 괜찮은 2개 10,000원을 먹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옮겨가거든요.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1개 10,000원, 1개 2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코스피 시장도 뭐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약간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를 좀 갖게 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단가에 대해서 조금 압박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많이 열렸었다라면 내년 상반기 그리고 이어지면서 내년 후반기까지는 조금 그런 단가에 대한 부분이 유연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단가적인 부분만 좀 초점을 두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혹은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셔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반드시 남겨두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만 강조하지 말고 퀄리티를 이제 강조를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단가가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사실 그 단가를 내린 그런 업종들을 보면은 그냥 딱 메뉴판만 봤을 땐 굉장히 싼 것 같지만 먹다 보면 똑같아요.
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싼 만큼 양이 작고 싼 만큼 내가 만족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하나 더 시키고 결국 하나 더 시켜서 나와 보니까 아우 이렇게 돈 쓸 바에는 그냥 제대로 된 거 하나 먹을 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었던 거예요 이미. 예, 그렇지만 경기가 안 좋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야 저기 뭐 3,000원이라는데 저기나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발걸음이 계속 글로 가고 있었던 것뿐이거든요. 그렇죠. 커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커피도 사실은 뭐 1,500원짜리 커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스타벅스는 장사가 잘 되잖아요. 예. 그거는 물론 이제 누구는 돈을 잘 벌어서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돈을 못 벌어서 1,500원짜리 커피를 먹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하는 기준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준의 폭이 조금 더 저가보다는 고가 쪽으로 많이 좀 갈 것이다. 물론 커피는 좀 예외긴 합니다. 커피는 이제 완전 저가 커피가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어중간한 뭐 2,500원, 3,000원짜리 커피는 힘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아하. 물론 이제 그 정도 단가의 테이블을 갖고 가는 홀 커피 형식이라면은 조금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땐 수지 타산이 안 맞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는 좀 예외긴 하지만 이게 그냥 음식점들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면은 단가가 조금 더 있는 업종을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본인이 자영업으로 개인 장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다라고 한다면은 메뉴 개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좀 더 맛있고 퀄리티 있지만 조금 비쌀 수 있는 그러한 메뉴를 개발하시기를 지금 뭐 저 집에서 10,000원에 파는데 내가 이거 20,000원에 팔아서 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10,000원에 맞춰서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 안 남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가격에 대해서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상한선을 어느 정도는 조금 올리셔도 이제는 소비자들이 조금씩은 그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얘기와 지금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저희 같은 이 아재들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을 사고 막걸리를 하나씩 또 사고 집에서 먹으면은 아주 저렴하게 해결을 할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뭐 근데 이제 집에서 먹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가끔씩 친구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끔씩 친구들 만나는데 어쩌다가 우리 한번 만나는데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간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집에서는 사실은 이제는 소비를 다들 되게 많이 간소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소비를 통해서 이제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가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는 이게 욜로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매칭이 되는 거죠. 예. 어쩌다가 한번 내가 사적인 모임을 갔는데 이때는 약간 좀 사치 아닌 사치를 한번 누려보고자.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내가 10,000원 정도 쓸 수 있는 여력이지만 15,000원 정도 한번 써보면서 그런 걸 한번 또 느껴보기도 하고 그러한 형태가 이제 조금씩 더 아마 활발하게 예, 좀 문화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문화가 잡히지 않으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힘드실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단가적인 부분을 상행선을 아예 그어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안 남지만 이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사실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뭐 전년 대비 뭐 매출이 몇 프로가 떨어졌다, 몇 프로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단가 자체가 내려가서라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때문에 경기 자체가 뭐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가를 올려서라도 본인의 그러한 매장의 수익적인 부분을 커버를 하실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지금은 다들 가게 사장님들이 단가를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는 조금 풀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소비자가 느꼈을 때 똑같은 음식이 나오는데 6,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오르면 그건 불합리하죠. 이게 7,000원으로 오를 만큼의 퀄리티가 같이 동반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소비자들도 이해를 하고 소비를 할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문열 컨설턴트님으로부터 내년도 창업 트렌드 들어봤는데요. 진짜 노키즈존 그리고 혼술 혼밥 거기다가 가성비 이거 따져야 된다는 얘기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뭐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혼술 혹은 혼밥 예. 매장에서 이제 먹기 위한 거는 구조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매장에 하드웨어를 갖춰야 혼자 와도 약간 좀
덜 어색하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까지 잘 고민이 된 혼밥집들은 장사가 잘 되실 거고요. 예. 그런 구조가 전혀 없이 그냥 뭐 혼밥 쪽들을 위한 메뉴만 판매한다라고 하면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서 매장에 대한 그런 문화와 그런 분위기를 가꾸시기를 바라고요. 뭐 변화는 무조건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이제 내년도가 되고 또 올 겨울이 지나가면은 분명히 많은 변화를 통해서 그 소비적인 분위기 혹은 뭐 문화가 많이 바뀔 거니까요. 항상 먼저 예측하시고 움직이시기를 바라고요. 누구나 사실은 막차를 탄 사람들을 왜 막차를 탔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차를 탄 사람들은 본인이 막차 탔다라고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변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시고 뭐 저희 방송도 많이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면서 뭐가 막차인지 뭐가 첫차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해안을 가지시기를 바랄게요. 예. 아니 저희가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 양재로 왔는데 내년도 트렌드에 맞는 음식점 이제 저희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어딜 가야 될까요? 양재는 그 시민의 숲이 있어서 예. 생각보다 먹을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어허. 예, 시민의 숲 근처로 가면은 또 가족 단위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맛있는 집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살림이라고 이제 있죠. 아 저기 협동조합. 예, 협동조합에서 물건 생산부터 이제 판매까지 한꺼번에 하고 있는 한살림이 있는데 한살림 제품을 이용해서 판매하는 식당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오늘 거기 한번 가보죠. 이 스튜디오에서는 조금 먼데 멀어요? 예. 그러니까 시민의 숲 근처라서 아 그렇군요. AT 센터 근처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쪽에도 뭐 먹을 게 많고 양재는 뭐 서울 3대 족발집으로 유명한 족발집도 있고 아하. 뭐 강남 3대 통닭집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그러면 오늘은 어떤 3대를 먼저 정복을 하고 올까요? 오늘은 일단 나가서 둘러보는 걸로. 예. 아니 그러면 저희가 오늘 먹은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재밌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그렇게 예.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즌2에도 더욱더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즌2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건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즌2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 네. 본격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얘기해 주실 건가요? 저번 주에 이제 폐업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이제 최근의 동향 그리고 트렌드 같이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해요. 예예. 제가 이제 공교롭게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그 행사가 좀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요? 큰 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었어요. 그 안빠들이 서로의 체력을 자랑하는. 예, 그래서 뭐 어디 이제 공원에서 모여서 뭐 개주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좀 많이 시간을 보냈었었는데요. 예. 그거를 끝나고 또 마침 돌잔치가 있어서 돌잔치까지 이동을 하게 됐어요. 엄청 바쁘셨겠네요. 예, 약간 좀 그런 행사들이 모여 있었던 날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아무래도 애기 아빠들, 엄마들이 다 모인 그런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노키즈 존이 형성이 되면서 아하. 이제 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반대로 노키즈존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될수록 그러한 키즈존에 대한 니즈가 그만큼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때문에 이제 최근에 뭐 백화점 혹은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그러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위한 서비스를 집중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수유실을 비롯해서 휴게실, 뭐 기타 등등 그리고 이유식 판매를 하는 카페들까지 어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고향 스타필드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요 5만 원만 구매하잖아요. 그 영수증을 들고 가면 캐리커처를 그냥 공짜로 그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이 노키즈존이 형성이 됨에 따라 그들이 갈 곳을 제한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의 발걸음을 모을 수 있게끔 어허. 예, 그러한 움직임이 최근에 좀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제 유치원 다닐 때 저희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었어요. 예예. 그냥 이제 한 길을 이렇게 쭉 시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셔서 저는 시장 초입에 있는 방방이에 내려놓고. 그때도 방방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예. 어허. 넌 이걸 타고 있어라. 엄마는 이제 빨리 장 보고 올게. 예. 그래서 애들은 열심히 거기서 방방이 타고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제 장 보고 오시고. 사실은 그게 지금의 그 이러한 키즈 카페라든지 이런 거에 그 모티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네요. 예,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를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부모도 휴식을 또 가져야 되고. 아하. 그러한 부분이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접목이 되면서 그 뭐 과거에 물론 키즈 카페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조금 더 다른 형태로까지 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 역사가 돌고 돈다고. 저 어릴 때는 트럭에 말 있죠 왜? 그렇죠. 예.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1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경불진 시즌2를 맞이해서도 창업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열심히 파헤쳐 주시는 이문열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저희 바뀐 거 괜찮나요? 예, 양재에 있는 이제 스튜디오로 이전을 해서 첫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커피숍 안에 같이 있어서 굉장히 여건이 쾌적해진 것 같고. 쾌적한 거 맞습니까? 예, 그 전에 이제 가산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그냥 밀폐된 공간이었었잖아요. 예. 여기는 그래도 이제 바깥에 도로까지 훤히 다 보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갇혀있는 기분도 좀 덜 들고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가 된 기분이에요. 밖에 이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쟤네 뭐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아. 예,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면 되잖아요. 예. 그래요? 예. 우리가 구경하는 걸로. 그리고 버스가 엄청나게 다녀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외곽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가는 이제 경기 버스들도 많이 다 지나다니고 또 서울 시내 버스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하. 예, 교통의 요지잖아요. 양재가. 그렇죠. 예, 그래서 차량의 통행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차량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까 충분히 쾌적한 스튜디오인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죠. 예. 또 비가 오면은 비가 보일 거고. 그러니까요. 유리로 돼 있어가지고 바깥 모습이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 올 때 방송하면 아주 로맨틱할 것 같아요. 예, 또 애청자분들께서 플랜카드 들고 밖에 서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에요. 경불진 그만둬라. 이런 분들 시위대가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플랜카드 아니면 도끼. 예. 도끼가 오신다는 거죠? 도끼를 들고 있으면 저희가 조금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장근 장치를 좋은 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아무튼 인 컨설턴트님은 거리가 가까워지신 거죠? 예, 저는 지하철 3호선 종점인 오금역에 근처에 살고 있는데 지하철 한 번에 타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예. 또 근처에서 제가 그 행동하는 반경이 다 강남 인근이라 이동하는 데는 훨씬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 유독 오금이 저린 분들이 많이 산다는. 예, 그렇죠. 화남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성남. 아재 개그 배틀 하시나 봐요. 이제 시즌 2니까 또 산뜻하게 그렇죠. 아재 개그로 출발을 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인컨설턴트님은 거리도 가까워지신 관계로 이제 시즌 2에도 노예 계약, 종속 계약 하시는 걸로. 저는 아마 그 내용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뭐 KBS나 MBC에서 부르셔도 저희 방송은 계속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계약을 하시는 거죠? 아니 뭐 불러주는 일이 없어서 지금 전혀 생각을 안 해보고 있고요. 아, JTBC에서 부르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실 거 아니에요. 용수철에 이렇게 매달리는 예. 그게 한 4대 5대 정도 맞습니다. 있으면은 네네. 그걸 또 이제 돈을 내고 타는 그런 게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들어와서 부활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유, 굉장히 또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인 게 어떻게 보면은 반려동물 카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예, 또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을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갈 수 없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음식점 같은 경우는 그 물론 이제 주인분의 성향에 따라 다르지만 반려견을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술집, 그런 술집도 있어요? 예, 그런 술집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야. 그러면 걔도 한 잔 주는 건가요? 그건 이제 주인이 마음대로 예, 물론 걔도 성인이어야겠죠. 예, 아니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개도 술을 먹으면 취하나요? 그건 제가 안 먹여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거를 예전에 몇 번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먹여본 거예요. 개나 고양이 아, 뭐 예. 사료에 술을 산다든지 아, 그러면 애들이 잘 못 써 있어. 취한 거예요? 예. 취한 게 확실하죠. 그렇죠. 예,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비슷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런 아무튼 업종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하.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찾아갑니다. 그러면 그러겠죠. 예, 그래서 또 어차피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좀 유대감이 끈끈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좀 긁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반려동물 관련된 인구가 많은가 본지 얼마 전에 요즘 뜨고 있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렇죠. 예, 예. 거기 보니까요. 러시아 여성들이 어딜 가냐면 너구리 카페를 가더라고요. 예, 그 라쿤 카페. 네, 라쿤 카페. 예, 홍대에 있는 라쿤 카페를 방문을 했었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동물원이라는 업종이 예. 사실은 좀 동물에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사실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건 맞다라고들 또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단순히 구경하는 것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체험을 하는 것까지 이제 약간 발전이 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뭐 동물 카페 같은 경우는 그런 동물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얼만큼 잘 되느냐가 그렇죠. 예, 그게 선순환을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이제 고객들이 뭐 그 동물들을 보기 위해서 호기심에 방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동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된다라면은 그만큼 동물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더 많이 오실 거고. 예. 근데 손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그 동물들의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고 아하. 활동적이지 못한 모습만 보일 거고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이렇게 약간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게 될 테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손님이 안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업종 특별한 업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뭐 앞서서 말씀드리고 있었던 키즈존 같은 경우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무언가가 개발이 되고 판매가 되어야만 애들이 가고 싶어서 먼저 애들이 엄마 손을 끌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엄마들이 어른들이 휴식 공간은 너무 좋고 애들 놀이터가 그냥 껴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저기 가자 하면 애는 가기 싫죠. 맞아요. 예. 근데 어른들은 이제 편하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객 전도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최근에 프랜차이즈들에서도 뭐 이러한 업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설명을 잘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개인적인 창업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강조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게 주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건지에 대한 그 초점을 잘 맞춰주시기를 바래요. 예. 주 15시간 노동, 보편적 기본소득. 이것은 판타지가 아니다. 스티븐 핑커, 지그문트 바우만. 전 세계 석학들이 극찬한 명저. 워싱턴 포스트, 가디언, 썬데이 타임스 특집 기사, BBC 특별 방송. 좌우파의 상투적 주장에 지쳤다면 이 위대한 논쟁을 즐겨보라. 30살 젊은 사장가가 설계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당신이 그토록 꿈꾸던 세상이 지금 시작된다.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김영사. 아니 그리고 요즘 창업 시장에 새로운 동향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아무래도 혼술 혼밥. 그렇죠.
예, 그 가족 단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 보니까 예. 혼술 혼밥에 대한 니즈는 뭐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거는 조금 상관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저희 그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그 한 몇 달 전에 이제 한 70번째 생일이셨어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유 뭐 제 생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어떻게 자리를 가질까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어머님의 친척분들 그리고 아버님의 친척분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으셨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사돈까지 다 부르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자기 소개를 하는 그런 자리를 한번 가졌었었는데 혹시 되게 소화가 안 되지 않았나요? 아 어차피 뭐 아는 사람들끼리 앉았기 때문에 뭐 밥은 맛있게 잘 먹었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근데 이제 다 모아도 한 뭐 40명 내외 정도 되더라고요. 예예. 예, 물론 이제 그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도 계셨고 뭐 아니면 아직 뭐 이제 학생인 친구들도 있고 있었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과거에는 하나의 가족이 한 그 정도 규모지 않았겠습니까? 예예. 근데 양가의 친인척들을 다 모아도 이제는 한 40명 어허. 그리고 이제 세대가 바뀌면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가족도를 그리면은 아 뭐 이게 고모고 이게 이모고 이게 삼촌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자기의 삼촌과 자기 고모 자기 이모와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는 고모는 없어요. 아 그렇죠. 예, 너무 단일 가족화되고 있다 보니까 누구에겐 이모가 없고 그냥 나의 이모는 우리 엄마 친구, 나의 삼촌은 아빠 친구. 그냥 그러한 지금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해먹는 수요도 점점 작아지는 거죠. 많이 예전에는 뭐 설렁탕 같은 거 한번 이렇게 잔뜩 끓여놓고 한 그릇씩 퍼줘도 한 2끼 정도면 해결이 됐는데 요즘에는 집에서 만약에 사골 한번 끓이면은 한 달 내내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남자들이 부인이 사골 끓이면 무서워한다면서요. 그렇죠. 멀리 예. 간다고. 예, 혹은 카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예, 약간 굉장히 남자들이 두려워하는 음식. 예, 공포스러운 음식 중에 예.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음식을 해야 되는데 조금씩 음식을 하려다 보니까 비싸요. 맞아요. 예, 음식을 조금씩 사서 하면은 재료들을 사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 먹는 게 더 싼 그런 또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긁어주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반찬 가게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전에는 그냥 반찬 가게 하면 동네에서 조금 하는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저희 동네에도 프랜차이즈 비슷한 게 생겼어요. 예, 반찬 가게도 지금 뭐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러 개가 있고 규모도 꽤 뭐 만만치 않게 있는데요. 반찬 가게를 굳이 프랜차이즈로 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찬 가게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하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제 원팩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받아서 팔기만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직접 만들지 않고. 그렇죠. 혹은 뭐 데우기만 한다던가.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점주 입장에서 할 게 거의 없죠.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판매업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음식 솜씨가 없으신 분도 가능하죠. 가능하겠네요. 예, 가능하죠. 아. 대신에 솜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 이제 직접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희 동네도 그 조그만한 한 5평, 7평 정도 되는 자리가 하나 있는데 뭐가 들어와도 망했어요. 예. 그 뭐 분식집도 들어왔다가 장사가 잘 안 돼서 나가고 뭐 몇 군데 이게 업종이 들어와서 했다가 결국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 반찬 가게로 바뀌고 나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반찬 가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구나. 예. 또 저희 동네 자체의 반찬 가게가 좀 많이 늘어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아주머니들끼리의 커뮤니티도 반찬 가게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그래요? 예, 거기서 이제 서로 안부도 묻고 정보도 주고받고. 아하. 약간 이용하는 연령층들이 얼추 비슷한 것도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반찬 가게가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새로운 그런 그 모임의 아지트처럼. 테이블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역할을 하더라고요. 아니 카페에서 모일 줄 알았더니 반찬 가게에서 모이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살고 있는 송파, 예. 송파맘 그런 뭐 카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맘? 송파맘은 꽤 유명한 카페 아닌가요? 송파맘도 있죠.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그 반찬 가게 운영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막 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지역에 친밀한 그러한 업종 중에 하나가 반찬 가게다 보니까 예. 조금 이렇게 그 대화하시는 거 좀 좋아하시고 좀 이렇게 그런 걸 지금 능수능란하게 잘하시는 분들께서는 반찬 가게도 뭐 한번 좀 고려해 보실 만한 업종인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프랜차이즈 반찬과 개인이 하는 반찬 가게가 예. 있을 때 맛은 아무래도 개인이 정말 잘 하신다면 개인 가게가 나을 것 같고 또 가격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아무래도 대량 구매를 해서 그렇죠. 조달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쌀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대량 생산을 통해서 원가를 낮췄지만 결국에 이제 마진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어떤 거는 조금 더 싸고